네, 사우디 출신 한 언론인의 죽음이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 이 사우디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고 관련국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이 사우디가 최대 원유 수출국인 만큼 국제 유가도 불안한데요.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님 모시고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 뭐 어디서는 카쇼기 이렇게 읽기도 네,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분의 실종으로 이 일이 촉발됐어요. 지난 2일에 터키에서 그랬죠. 네, 맞습니다. 좀 상황을 정리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사우디 출신이고요. 미국 영주권 소유자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1년간부터 사우디로 귀국하는 거를 거부를 하고 계속 워싱턴 DC에서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는데 네. 주로 현 사우디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많이 썼습니다. 네. 그러다가 터키인 약혼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터키에서 결혼을 하려고 이스탄불로 갔죠. 네. 가서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총영사관에 서류를 떼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혼 관련 서류를 떼기 위해서 10월 2일에 들어갔다가 아직까지 나오지를 않고 있고, 네. 지금은 거의 그냥 사실화, 기정사실화가 돼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총영사관 건물 안에서 살해를 당한 것 같다. 그리고 네. 굉장히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다가 살해를 당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이, 그러니까 아랍에서는 카슈크지라는 성이 그렇게 흔한 성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봤더니 할아버지가 터키계고 할아버지 때 이제 사우디로 넘어가서 초대 국왕인 압둘아지즈 왕의 치의가 됐어요. 즉 굉장히 좋은 집안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터키 언론에서도 정말 어쨌든 터키계 사우디인이니까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네. 그러니까 많이 커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터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네네. 관심이 굉장히 많으면서 이 사우디, 터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파장을 그럼요. 어마어마하게 이란, 미치고 UAE, 있어요. 뭐 굉장히 많이, 사실 저희 연구원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 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우디에 있는 띵크탱크와 저희가 이 지금 실세라고 하는 사우디 왕세자에 네. 관한 글을 같이 공동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잠시 중단 중입니다. 그렇군요. 실종 직후에 이 살해 의혹이 제기되니까 네. 배우가 이 사우디 왕세자다. 네네. 빈 살만 왕세자. 네. 나 이렇게 지목이 됐습니다. 네네. 왜? 그럴 만한 예, 이유가 예, 있는 이유가 것이, 거죠. 그러니까 우선 32살의 젊은 나이인데 네. 그야말로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지금 최고 실세. 집중되어 있는. 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현재 왕이에요. 공식인 최고 지도자인 왕이 아버지인데 너무 누령이고 그리고 병을 앓고 있어요. 알츠하이머 네. 병을 앓고 있어서 뭐 사실상은 모든 결정을 이 32살의 젊은 실세가 하고 있는데 사실 긍정적인 평가도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MBS 왕세자가 우리는 석유 우전 경제와 보수 이슬람 체제를 완전히 탈피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주도를 해서 사우디 여성들도 올해 6월부터 운전을 할 수 있었고 같이 콘서트도 갈 수 있었고 남녀가 혼석을 해서 축구 경기도 볼 수 있었고 이런 일들이 사우디에서는 올해 가을부터 이제야. 네. 실시된 것도 어쨌든 굉장히 큰 파격적인 개혁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큰 개혁을 혼자서 하다 보니까 잡음도 좀 있었는데 개혁을 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왕실 멤버 중에서 주로 이제 남성 멤버들과 전현직 장관들 200여 명을 올해 봄에 리스칼튼 호텔에 감금을 하고 부정부패 혐의를 이렇게 추궁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개혁 개방은 좋지만 젊은 지도자가 주도하는 개혁 개방도 좋지만 저렇게 막강한 권력이 한 개인에게 이렇게 달려 있는 거는 그 정권의 취약성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제가 그 카슈크지가 쓴 글을 읽어봤는데 네. 그렇게 신랄한 비판도 아니에요. 네, 요번에 이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했던 마지막 칼럼도 저도 네네. 봤는데 네. 그냥 중동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고발과 뭐 네네. 고민들 이렇게 되어 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에 대해서 그렇게 뭐 자유로운 언론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네. 것이 좀 반대였다, 뭐 이렇게 네, 예, 왕실과
이렇게 척을 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 외신들에서는 굉장히 앞다퉈서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 왕세자 주변 인물들, 뭐 네. 경호원, 법의학자, 근위대원이 용의자다, 뭐 네네.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중동의 미들리스트 아이는 총영사 집무실에서 네네. 독성 물질을 먹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굉장히 잔인하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네. 터키 언론에서는 당시 녹음 파일이 있다고, 물증이 아직 확정 네네. 뭐 나온 건 아니지만 네. 녹음 파일이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만 읽었는데도 굉장히 끔찍하더라고요. 예, 저도 정말 읽었는데 정말 기분이 안 좋았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이 진실 공방의 핵심에는 그 카슈크지가 차고 있던 애플워치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그걸 차고 총영사관 안으로 10월 2일에 들어가면서 자기 아이폰을 밖에서 기다리던 터키인 약혼녀에게 줬어요. 네. 근데 이 두 개가 연동이 돼 있어서 음.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터키 언론에 따르면 고문받고 살해되는 과정이 이 아이폰에 다 녹음이 됐다. 네. 그래서 터키가 그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리야드로 날아갔다, 앙카라로 날아갔다 이랬을 때 터키 측에서 이게 우리 증거다라고 했을 때 그게 먹혔던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사실 증거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네. 이 사우디 정부는 정말 곤혹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공식 입장 나온 게 있나요? 공식 입장은 계속 부정인데 그 부정 입장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10월 2일 당일에는 아니다, 카슈크지가 바로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럼 나갔다는 증거를 달라라고 했는데 그거를 못 주고 있고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이제 하는 얘기는 이거는 왕세자가 명령한 건 아니다. 세상에 사우디라는 나라가 정보력도 되게 높은데 네. 어떻게 정보국 요원들 15명이 터키 공항을 통해서 CCTV에 얼굴이 다 보이고 네네. 이렇게 허술하게 할 리가 없다. 그리고 아니 왜 그냥 납치를 해서 사우디로 데려오면 되지 거기서 그렇게 잔인하게 피를 튀기면서 증거를 다 맞아요. 남기면서 죽었겠냐. 이거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몇몇 개인이 그냥 우발적으로 한 것이라는 식으로 지금은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네. 이 음성 파일이 나오면 이게 대단한 스모킹건이 될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이게 이 경제 쪽으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우디가 최대 원유 수출국이기 네. 때문이죠. 네네. 그렇지만 또 이게 터키랑도 연관이 돼 있고 미국도 또 이란 제재에 사우디와 굉장히 우방국이었기 때문에 네네. 이게 중동 정세에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파장을 낳을 거라는 그런 네. 예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또 이 카슈크지가 사우디 국적이지만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그래서 네.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는 거죠. 네네. 미국은 지금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은 것을 뭐 정계나 시민사회에서 다 볼 수가 있는데 네. 우선 정계에서 그 보수적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우디와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그 볼턴 NSC 보좌관도 굉장히 네. 비난을 하고 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굉장히 비난을 하고 이제 민주당 공화당 가릴 것 없이 상원 의원 20여 명이 이거 사우디에 제재를 해야 된다. 더 이상 무기 거래 우리랑 할 수 없다. 동맹국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본 상식 규범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이 퍼니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정말 확실한 스모킹건 증거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은 하지 말자. 아무래도 그 내부에서 이렇게 이상한 세력들이 MBS 왕세자를 음해하려고 한 일일 수도 있다라고 그냥 얼버무리고 있는 정도이지만 제가 볼 때 이 사건의 파장은 뭐 사우디는 물론이거니와 사우디를 옹호하는 미 정계 내 정치인들에게도 도덕성에 큰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 좀 이렇게 밝혀지면 네네. 가혹한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거다 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도 네네. 말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난이 쇄도하면서 네. 사우디 이 주가지수, 타다울 주가지수도 폭락하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사우디에서는 또 이제 경제 재앙에 직면할 거다 막 이런 성명까지 네네. 이제 석유를 갖고 있으니까 막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네네. 이게 일파만파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우선 글쎄요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생각할 때 미국 정부는
어쨌든 사우디와의 이 동맹 관계를 동맹 관계에 피해가 가는 걸 최소화하려고 할 테고요. 네. 그리고 하지만 이 시민사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사우디에서 뭐 사막의 다보스라고 하는 큰 투자 설명회가 있었는데 네. 뭐 우버 회장, JP 모건, 포드 자동차 CEO들이 다 안 가겠다고 했고 세계은행 김용 총재도 불가를 했고 그래서 네. 경제는 사실 정치보다는 더 많이 들썩일 겁니다. 그런 것 그리고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요. 예, 우리나라 예.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유가를 주목해 봐야 될 텐데 지금 이 뭐 고용도 안 좋다, 경기도 안 좋다 나오고 있는데 대외 변수까지 네네. 특히나 이 사우디에서 비롯된 국제 유가까지 들썩이면 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당분간은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을 겁니다. 사실 네. 우리나라 경제는 이 세계 시장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국제 정세에 가장 정말 타격을 많이 받거든요. 네. 게다가 사우디가 우리의 최대 원유 수입국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3월 달에 UAE 가서 바라카 원전 기공식에 다음에 한 얘기가 그 다음은 사우디로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뭐 대기업, 중소기업들 사우디 진출 계획을 많이 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 뭐 사우디에서 우리 이제 원유 수출 생산 잠시 멈추겠다 이러면서 유가가 올라갈 것이 적어도 단기간으로는 확실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소식은 확실히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이 중동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네. 경제에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영향을 크게 미칠 건데 또 언론인이기 때문에 이 언론의 자유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는 올해 숨진 언론인을 57명, 감옥 간 언론인은 167명 이렇게 집계했고요. 국제 언론 단체에 따르면 올해 각종 사고로 숨진 언론인이 45명, 이 가운데 27명이 정부나 기업의 비리를 보도했다가 살해됐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다시 발생한 한 언론인의 실종의 파장은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지향 센터장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